시간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강서구청장 선거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결과는 17.15% 포인트 차이로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번 구청장 선거 결과 좀 짚어주시죠.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 일단 투표율 먼저 말씀드리면은 투표율이 3% 차 작년에 지방선거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지방선거 강서구가 51.7 근데 이번에 48.7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투표율이 높은 거냐면은 자 올해 4월에 전주시 을 이상직 의원직 상실로 전주시 을에서 이제 투표가 보궐선거가 열렸잖아요. 근데 26.8%였어요 투표율이. 그런데 2020년 총선에는 65.9%였으니까 한 40%포인트 가까이 이제 떨어진 거죠 투표율이.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어요. 그래서 진보당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내고 그러면 후보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거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거가 결국은 전국 선거 그리고 총선 예비고사처럼 되면서 야 투표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약간 어저께 소름 돋은 게 6시에 그 투표장에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더라고요. 투표하겠다고. 그래서 8시까지 투표를 했잖아요. 8시까지 하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 6시에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나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한 게 지금 여기 이 정도 투표율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투표율이 중요하다.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투표율이 낮으면은 그나마 이제 고정 지지층들 그리고 당원들 중심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해보면은 국민의힘이 해볼만 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투표율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이슈가 어떤 게 있었느냐 정권 심판론 결국은 이제 그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17.15% 포인트 차이가 났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2020년 총선에서 강서 지역 그 3개 지역구를 통틀어 가지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하고 표 차이가 17.87% 포인트가 났어요.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이 거의 재현됐다.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당장 오늘 총선 치른다. 그럼 또 180석 민주당 180석에 국민의힘 110석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거보다는 조금 작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대참패를 할 것이야. 당장 선거를 치르면 오늘 선거를 한다라면은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거나 뭐를 보거나 명분이 없는 선거였고 그거를 잘못된 선거 전략으로 결국은 여기까지 끌고 왔다. 국민의힘이 사실은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뭐를 잘하거나 막 눈에 띄게 막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다 국민의힘이 뭘 잘못했다, 뭘 삽질을 했다, 뭘 했다 뭐 이런 것만 지금 가득 찼던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성의 시간이 왔다. 간성 시간. 데이터 전문가 우리 배종찬 의원님. 이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진교훈 이제 강서구청장이죠. 진교훈 당선자나 민주당의 승리는 승리죠.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자면 진교훈 당선자나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다. 이게 더 정확한 분석 같아요. 왜냐하면 과연 유권자들이 진교훈 후보에게 진교훈 당선자가 그만큼 선택받았다는 것은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경쟁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잘 나눴을까. 그것보다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 후보가 39.4% 최근에 나오는 1년의 자동응답 조사에 대통령 지지율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또 하나 이제 진교훈 당선자의 56.5%는 60% 내외잖아요. 대통령의 부정평가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마치 한가위 명절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대통령의 지지율이었다. 이겁니다. 요거 이제 수치로 또 말씀드리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큰 틀에서 대통령 부정평가, 긍정평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게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월 4일에서 6일 조사한 건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가 37.7%인데
지금 김태우 후보가 39.37% 얻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 부정평가가 59.8%인데 진교훈 후보가 56.52% 얻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렇죠. 또 오차 범위 내에 다 들어가는 있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35대 5, 뭐 60 이렇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이제 있는데 이게 내년 총선에도 이 정권 심판론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네. 될 경우에는 이게 이 기조가 유지되면은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렵다는 수도권에서 정말로. 그러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준 두 인물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닐 테고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냥 두 사람입니다. 홍범도와 김행.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앵그리버드거든요. 예. 왜냐하면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48.7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선거에서나 나올 수 있는 투표율이에요. 그 이야기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사전 투표율이 22.64%였다라는 것은 네. 분노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분노를 했을까? 뭐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홍범도죠. 그냥 짜증이 나는 겁니다. 뭐 봉오동 전투 영화를 보는데 왜 홍범도 이야기를 자꾸 해? 왜 그래? 이게 이제 화가 나서 그걸 뭐 어디 표현하고 하소연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이제 투표소로 향하는 겁니다. 이념하고 인사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죠. 인사청문회. 뭐 신원식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은 홍범도 장군과 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는 김행 장관의 뭐 후보자의 자질을 떠나서 그냥 유권자들은 태도를 보는 것이거든요. 네. 청문회장에서 이게 사라져 버렸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대명천지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인터넷에서는 부산행이 아니라 김행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인터넷 상의 이야기를 그냥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지지율과 똑같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였던 거죠. 뭐 김기현 대표가 뭐 안철수 뭐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이 심지어는 요즘에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좀 핫한 반응이 있는 하태경 의원까지 네. 지원 유세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백약이 묘이고 김태우 후보자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국정 운영 지지율을 보고 가서 그냥 우리 그냥 국정 운영 지지율대로 그냥 투표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는 중앙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도 총선이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에 결과가 연결이 될 것이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 체인 리액션 연쇄작용이 계속 있을 건데 네. 일단 국민의힘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체제로 못 간다. 김기현 대표 체제로 못 간다라고 해서 뭐 비대위 체제 네. 얘기를 지금 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네. 지금 여기서 분석도 하고 있고 배종찬 소장님이 길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예요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오늘 그 동아일보의 대기자 네. 김순덕 대기자가 있는데 김순덕 칼럼의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대통령 리스크, 국힘은 말 못하는 선거 후유증 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순덕 대기자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번 보궐선거 대통령 때문에 지금 진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아무도 말 못한다. 말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방향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은 이거는 재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연동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연동됐다고. 네. 그래서 김순덕 대기자가 이렇게 씁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은 있다. 쉽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민족주의 카드를 휘두르거나 반대 세력이 이념적 정체성으로 정부에 맞설 때 강하게 여당이 맞대응하는 것이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등 민감한 정치 현안의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 아무도 못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공천 포기한 사람들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이나 이제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가 나고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실상 용산에서 김기현 대표를 세웠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 체제를 무너뜨린다라는 거는
용산에서 책임론을 지금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거는 김기현 대표의 의지가 아니라 용산의 의지가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로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서 문제 해결이 되면 비대위로 가겠죠. 근데 그럼 비대위로 갔을 때 누가 할까요? 그럼 누가 비대위를 맡을까요? 그럼 뭐 원희룡 장관 얘기도 나서 권영세 의원 얘기도 핵심은 이런 나왔었는데요. 거잖아요. 예. 지금 방금 전에 동아일보의 김순덕 예. 논설위원회 칼럼에도 제목이 나왔었지.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야 되는. 그럼 비대위원장이 누군가가 정해졌을 때 윤 대통령께서 바뀌셔야 됩니다. 윤 대통령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이 어려운 지금 것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끝났지만 그럼 따지고 보면은 대통령이 대법원 선고 3개월 만에 사면을 한 것은 공천을 하라고 나가라는 메시지였을 텐데 그게 뭐 경선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텐데 누구 한마디 의원직을 걸고 대표직을 걸고 나서서 대통령에게 이견을 밝힌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비대위원장이 돼도 그 역할을 맡기가 힘들 거예요.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번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인사검증했을 때 또는 대부분장 후보자를 인사검증을 했을 때 네.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후보자는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검증을 해봤더니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것이다. 비대위라기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결국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러면은 뭐 원희룡 비대위, 권영세 비대위 다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김기현 대표 체제나 사실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부터는 당이나 당 아니든 바뀌든 안팎으로 영향력은 사실상 이제 거의 영향력을 내기가 힘들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년 총선을 위해서 누군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당 내에 있는 사람 말고 누군가를 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세워서 선거대책위원장이면 당대표 사실 별도로 분리해서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선거대책위원장을 누군가 세우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딱 맞췄어요 대충 18% 40대 초중반 예상을 했어. 사이비 평론가인데 맞췄네요. 네, 저희 아니 완전 쪽집게예요. 저희 라디오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17.15% 차이가 났거든요. 거의 뭐 근데 비슷하게 맞췄어요. 18%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도 이게 뭐 비법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통찰력이 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른바 이렇게 비운 게 이 목소리가 좀 앞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불행의 씨앗이 예. 2020년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의원이 너무 많이 낙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무게중심이 다 영남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 지도부도 다 영남 아니면은 예. 그러니까 강원 영남 연합이에요. 지금 지도부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이철규 뭐 이쪽은 강원 쪽이고 나머지는 다 영남이만 영남 윤재옥 뭐 김기현 그러니까. 이게 의원, 그러니까 누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예. 원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원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무게감이 좀 다르거든요. 네. 아무리 뭐 이준석 대표가 뭐 대표까지 전 대표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만나본 국민의힘 당협위원,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상당한 불안감 그리고 불만이 있어요. 현 네. 체제, 심지어 대통령의 이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있는데 이거를 이게 움직일 공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가 그냥 원 오브 댐, 그냥 한 사람의 불만 분자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치부되기가 쉬운 거죠. 사실은 보통은 옛날에는 이러면은 그룹을 형성해서 집단 행동 같은 거 했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 집단 행동을 누가 할 수 있을 만한 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안 된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바꾸기 쉽지 않다. 국민의힘 뭔가. 예. 그러면 총선 전략 관련해서 대통령실 변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보도에 따르면 용산에서 참모들 한 20여 명 정도밖에 안 나올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단 경쟁력이 예. 동반돼야 되겠죠. 나와서 그러면은 용산 차출 후보자들을 전원 전략 공천하고 경선 없이 출마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런 현역 의원들하고 또는 이미 이제 당협위원장들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랑 맞붙었을 때 그럴 만한 경쟁력이 있을까요?
당원 투표도 끌어내야 되고 한데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가 핵심인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게 내보낼 수도 있고 또 내보낸 사람이 전략공천도 훨씬 잘 되게도 할 수 있고 예. 또 당선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건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돼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지지율만 만약에 높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이 지금 55%를 넘었다. 한국 갤럽 기준으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입니다.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이겼겠죠. 내년 총선도 상당히 전망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높은데 당연히 대통령실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출마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2, 제3의 막 하태경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뭐 부산 또 PK 지역과 TK 지역에 있는 의원들 거의 전원이 수도권 경기도로 포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움직이겠어요. 요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좀 이제 전에 들은 얘기를. 그러니까 왜 숫자가 조금 당초보다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론조사를 다 돌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에 있는 뭐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다 여기 지역에 대입해가지고 계속 여론조사가 전화가 옵니다. 네.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길 수 있는 데는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또 뚫고 가기는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지금 강서구에서 17% 표차로 졌으면은 부산도 안심할 수 없어요. 부산이 공천 받는다고 당선되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부산이 완전히 뭐 해운대 같이 막 이 정도의 그러니까 강남 같은 약간 그런 데 아니면 다 격전지가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다른 쪽으로 활로를 뚫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된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산 얘기했으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제 서울로 이제 온다. 네. 부산 해운대 자신의 지역구 아닌 서울로 온다. 요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 중요하겠죠. 본인이 아무리 압박을 받아도 죽어도 싫으면 안 하겠죠.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 출마 안 하면 안 했지. 근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서울로 옮기겠다고 이야기한 거는 이른바 반반이 섞인 것 같아요. 반반이다. 그렇죠. 뭐 짜장면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 짬짜면이다. 짬짜면이다. 왜냐하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으로서도 이제 삼선 의원인데 이른바 뭐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 출마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동안 쓴소리도 많이 해왔던 하태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래 뭐 한 지역에서 세 번 이상 당선되는 건 나 스스로도 구태라고 하지 않았어. 바른미래당일 때 본인이 막 그런 법안 발의 비슷한 것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치적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서도 그래 서울 가서 한번 덤벼보자. 뭐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유권자들은 나를 기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사실은 하태경 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모래시계 현상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모래시계에 보면은 모래시계 배경음악이 그거잖아요. 상당히 음침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최민수 배우가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그 장면에서 박상훈 배우가 검사 역을 합니다. 착 다가오자 나 떨고 있니? 떨고 있냐?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지금 TK, PK 지금 현역 의원들이 다 지금 이 소리를 내고 있을 거예요. 하태경 왜 그래?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은 어떤 방침까지 세워줄 수 있냐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데 PK, TK 지금 현역 의원들 전부 다 보따리 싸. 다 서울로 경기도로 와.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을 원망도 하지만 여론이 그렇게 작동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럴 때 이제 현역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이고 지역구 의원들이 가지 말라 합니다. 저 미치겠습니다. 가고 싶은데 그래? 지역구 주민들 우리가 설득해 줄 테니까 올라와. 골치 아프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불통이 튀냐면 더불어민주당도 호남 중진들한테 그런 얘기를 호남 중진들한테 당신들도 지금 출마해 서울로 오든지 아니면 부산, 울산, 경남으로 가든지 어디 결정해. 이게 더불어민주당까지 불통이 튈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바로 연결해서 하면 그 험지 출마는 또 가결파 의원들 뭐 예를 들어서 가결파 뭐 색출을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안 하는 더 이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 아니면 좀 중진들
좀 험지 가라. 이 얘기까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명이라는 네. 그룹이 사실은 이제 당권을 장악하고 있고 이게 이제 다수로 보이지만은 네. 국회의원들로 보면은 이제 다수가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보면은 핵심 친명은 한 3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대세 관망, 친명이라고 분류되지만은 대세 관망, 대세 추종 이런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되고요. 확실한 이제 비명이 한 30명, 4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또 맞네요. 예, 그렇게 보이는데 자,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몇 명을 빼놓고는 친명의 핵심들은 다 초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새롭게 내가 친명이요라고 하는 게 원애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이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 지난 총선에서 너무 많이 이겨가지고 180석 거의 가까이 이겼잖아요. 다 현역이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현역 의원이 없는데 나가야지 새로운 사람들이 그러면 해볼 만하고 좀 당내 분란도 없잖아요. 네. 다 영남으로 가야 돼. 그럼 대구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에서의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중진들 나가라. 사실은 네. 이게 비명 친명할 거 없이 중진들한테 이제 할 텐데 그 압박은 이제 비명들한테 훨씬 더 많이 이제 가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게 있는 거고 하태경 의원 얘기 잠깐만 네. 하면은 하태경 의원이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한 3달 전에 밥 먹으면서 사실 이 얘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같이 식사를 했습니까? 예.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나가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를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 이제 아까 뭐 백명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지금 보궐선거 그러니까 참패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왜 영향을 주냐면은 어디다 공천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뭐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정청래랑 마포 을에서 붙어라 어디 뭐 누구랑 이인영이랑 관악 을에서 붙어라 막 등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구로을이죠. 예. 구로 죄송합니다. 자. 이게 관악을 뭐 출마설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당에 여유가 있으면은 더 이제 이렇게 격전지 험지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한석이 부족하면은 이 중에서도 조금 더 뭐 강남 상구는 아니더라도 안전한 곳에 조금 더 이제 이런 곳에 또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거기에 가면은 이거의 상징성이 훼손되는 거, 더 험지로 가야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이번 보궐선거 진 것이 지금 총선 전략에 굉장히 큰 좀 난제로 지금 등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자, 민주당 좀 짚어보면 민주당 이재명 체제는 변호사님 좀 공고해지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은매 기사라가 되는 거죠. 두 번째면 첫 번째는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은매 기사라가 됐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율이 높은 걸 보고서 이재명 대표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발산역을 갔어요. 그 발산역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시절에 가서 연설을 발산했던 그 지역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가 승리하면서 이제 당 내에서 당장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도 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또 지원 유세를 하면서 또 탄력받았지 않았냐. 결과적으로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 성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만약에 여기서 더 탄력받겠다 생각해서 비명계를 그럼 쫓아내자. 이제 친명계가 완성이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자꾸 뭐 검찰 이렇게 압박을 해오는데 이번 기회에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탄핵소추 결의안 통과시켜 가지고 그냥 마비시켜 버리자. 저는 그렇게 간다면 오히려 된소리를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럴수록 오히려 더 포용 있게 비명계를 끌어안자. 그래서 저는 이상민 의원은 어디 가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민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발탁하든지 그리고 저는 공천관리위원장도 비명계의 뭐 이원욱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 한다고요? 조홍천 의원에게 그 미스터 쓴소리 아닙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보도 사실이에요? 오버 아니에요? 할 정도로 해야.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탄핵소추 움직임이 없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 중도층들이
그만큼 반응을 하겠죠. 민주당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예. 그럴 뿐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정확하게 이게 틱포텟입니다. 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준다라는 그런 이제 그게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이게 너무 비정하다 잔인하다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한번 정치인이 물러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다 물어뜯으려고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비명계에 유영 무영의 불이익과 보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예. 자, 지금 뭐 이제 오늘 선거 결과 분석을 했는데 사실 오늘 청취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조사 기간 두 분 뭐 라디오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알죠. 예. 이제 전화가 보통 이제 라디오 진행도 하시잖아요. 02에 예. 1호 시작되는 전화로 오는데 네. 1호 시작되는 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네. 일단 질문이 예. 전화가 오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받으라. 일반 뭐 휴대폰 전화가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라디오나 또는 이야기하면 물어보면 YTN 뉴스킹 하든지 뉴스킹 배종찬입니다. 안 되죠. 뉴스킹 박지훈 하든지 YTN 박지훈 하든지 알겠습니다. YTN 뉴스킹 하든지 이렇게 하죠. 자, 저희 지금 청취조사 관련해서 퀴즈 드리고 있습니다. 자, 퀴즈 누군지 뉴스킹 누구인지인데요. 1번 김지훈, 2번 이지훈, 3번 박지훈, 4번 서지훈입니다. 예. 자, 정답 좀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커피 드리겠습니다. 네. 자, 1558번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청취율조사 전화 받았는데 뉴스킹 들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꽤 자세히 여러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청취 시간, 또 장소, 채널 고정 여부 이거 참고하시라고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응답은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취율조사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나만 들을 수는 없고 저만 출연할 수 없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들어서 흥해라. 네. 박지훈. 예, 또 배용현 소장님이 하시는 라디오 프로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킹은 박지훈이죠. 네. 자, 여론응답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 배종찬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